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이번 주도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사실 전역에 대한 약속은 거의 몇 주 동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100개국 정도가 이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가장 높은 확진자 추이를 넘어서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뭐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동남아 쪽 일대와 또 우리나라 같은 나라, 또 최근에는 올림픽 개최하고 있는 이런 일본 같은 나라들, 사실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태껏 한 1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가 이 자산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를 좀 보면, 기존에 맨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달러화가 전 세계를 뒤덮기 전까지는 사실 자산시장에서는 악재로 여겨졌다가 그 하락의 몇 배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상승이 작년 한 해 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가 실적과 소득에 대한 상승 기대로 이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실적 장세라고 불리는 장세가 금융시장을 뒤덮었었고, 또 그러면서 과거를 1년 전을 뛰어넘는 상승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씩은 기대 반, 걱정 반이 이 시장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퍼지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걱정했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내에 금리 인상을 앞당기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전 단계인 테이퍼링을 서두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종의 자산시장에 있는 그런 금융 악재,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와중에 자산시장을 감싸고 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 이게 섞여 있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간 전망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슈들을 보면 자산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반면에 이 안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제 생존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보조금, 지원금 가지고는 여태껏 1년 동안 버텨왔었던 이분들의 그 긴 소득 공백을 못 메꿉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재난지원금이 나와주면서 소비로서 이 재난지원금이 전부 다 이어지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 공백을 메꾸려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분들의 뭐 부채 늘어나는 그런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채가 지금은 이 자영업, 가게, 사업자 대출, 이런 측면에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다주택자로서 이 시장에, 특히나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보유를 해가지고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실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가격은 오르는데 4명이로 사가지고는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만 나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께서 미리 증여세를 일부 납부를 하더라도 증여하는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다세대라던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대체재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물건들이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주요 역세권들에 있는 오피스텔 및 다세대들 가격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에도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항상 주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재임하셨던 시기에 구역 지정됐었던 뭐 망원동, 자양동, 아니면 합정동, 이런 일대로 해가지고 이제 정비사업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주가 강남권 일대에서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반포 1단지에 1, 2, 4주구가 이주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전세가가 18억, 19억을 호가하는 그런 전세가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뉴스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실제로 거주하는 수요자분들께서 아까 상담 중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시피 많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이슈가 아직까지는 뭐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다 할 징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여건들과 이런 금융과 실물 시장 간의 밸런스가 많이 깨진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다 보면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실물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 시장부터 잡고자 통화 정책은 줄이고 재정으로서만 실물을 떠받들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변화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혹은 뭐 이주열 총재께서 이미 재정의 확대 그리고 통화의 축소 이런 기조를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이 시장을 이제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단기간 동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여건들을 들어서 장기적인 몇 년 동안의 방향성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런 방향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연착륙으로 몇 년 동안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상품과 또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장기 5년, 10년 대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내일과 모레 세미나를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미리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